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명절도 다가오고 하는데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두통도 심해서 잠도 잘 안 오네요. 결혼 5년 차인데 상견례 때부터 지금까지 신우이와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상견례 때 시댁 식구들과 처음 만났을 때 처음에는 화기애애하고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제 남편도 연애 오래 하면서 자상하고 마음 씀씀이 좋은 사람이었어서 그때까지는 시댁 식구들 보고 좋은 가정에서 자라서 그렇구나 하면서 마음이 놓였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화장실에 갈 일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일어서는데 시누이도 일어서서 같이 따라오더군요.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데 대뜸 제게 이러는 겁니다. 우리 오빠 볼 거 하나도 없는데 대체 뭐 때문에 결혼하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품이 괜찮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고개를 내젓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하면서 남편에게 내색은 안 했지만 많이 불안했어요. 혹시 남편이 내게 말하지 않은 숨긴 게 있는 건가? 하지만 결혼 생활하면서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좋은 남편입니다. 집안일도 알아서 같이 잘해주고 명절에 여자만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과 시아버지도 함께 일하는 집 분위기고 남편도 제 친정에 갈 때는 전 부치는 거 돕고 일합니다. 양가 용돈도 똑같이 드리고 있고요. 아이를 낳은 뒤에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고 맞벌이인데도 주말에는 쉬라며 본인이 다 아이 케어해줍니다. 근데 시댁 갈 때마다 시누이가 그래요. 오빠 못생겼는데? 배 나왔는데? 돈은 월천도 못 버는데 뭐가 좋다고 같이 살아줘요? 랍니다. 제가 언제 날 잡고 시누이한테 물어봤어요. 대체 왜 그러냐고. 남편에게 안 좋은 과거라도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런 게 있는 건 아닌데 언니 보니까 오빠가 집안일 육아만 다 하면 만족해하는 게 한심스러웠어요. 결혼이 여자한테 손해인데 오빠가 그런 거 다 해줘봐야 뭐예요. 그러면서 왜 결혼한 여자가 한심한지 일장연설을 늘어놓습니다.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다면 속 시원히 남편에게 하소연이라도 하겠는데 꼭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같은 장소에 없을 때만 골라서 이럽니다. 처음에는 나름 시누이가 저를 위한다고 그런 말을 해주나 하고 듣고 넘겼는데 가면 갈수록 비난의 강도가 심해지네요. 시누이가 외국 유학을 다녀왔어요. 미국은 아닌데 남편 말로는 그 나라에서 명문대라네요. 그러다가 현재는 여기서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석사 입학 준비 중인데 그래서인진 몰라도 아는 것도 많고 매우 똑똑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걸 보는 건지도 모르죠. 시누이 말로는 언니 보면 일제시대 일본 앞잡이를 했던 한국인 같아요. 언니 같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 남자랑 결혼하니까 가부장제가 유지되고 결혼 안 한 여자의 일자리를 뺏는 거예요. 언니도 가부장제에 협력했으니까 혜택을 받는 거죠. 결혼한 사람들이 주택청약 우선순위고 연말정산에서도 혜택을 받으며 주택대출 한도도 높으며 의료보험료는 남편이 내주고 육아수당 출산수당도 받으며 각종 복지 혜택을 받잖아요. 그리고 결혼하면 결혼 안 한 여자에 비해 흉악범죄에서도 안전하고 몹쓸 일을 당해도 결혼한 여자가 더 상대를 처벌하기가 쉬워요. 시댁을 통해서 인맥을 늘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혼한 여자는 사회적으로 빨리 결혼하라느니 그러니까 결혼을 못했지 결혼을 안 해봐서 인생을 모른다 라는 비난에서 피해갈 수 있어요. 같은 잘못을 해도 결혼 안 한 여자가 결혼한 여자에 비해서 더 비난을 받아요. 모두가 결혼하는 게 대세인 세상이니 결혼한 여자는 결혼 안 한 여자에 비해 권력을 갖는 게 맞죠. 아무튼 결혼한 여자들은 결혼 안 한 여자를 위해 해주는 거 하나 없고 방해만 돼요. 이렇게 다운 표시한 내용은 제가 시누이 말 녹음해 놓은 것 중에서 옮겨 적은 것입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인지 옮겨 적으면서도 저 말이 전부 이해가 가지는 않네요. 매번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만 내게 이런 말들을 하니 저만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것 같고 혹시 몰라서 제가 두세 번 정도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신우에게 묻죠. 아가씨, 왜 제게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맘에 안 들어서 남편과 이혼하기를 바라시냐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한 거냐고. 그러면 신우이가 대답합니다. 언니가 결혼했다고 잘난 줄 아는 멍청한 모습이 싫어요. 랍니다. 제가 바보 같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신우에게 잘 보이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남편 몰래 신우의 취향 맞춰서 백화점 상품권, 명품 가방, 마시는 고급차 같은 거 종종 선물하고 그것에 대해 생색도 내지 않았어요. 결혼했다고 잘난 척도 하지 않았고 결혼 안 한 신우이가 싫어할 만한 육아액이나 시댁이나 남편 흉 같은 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매번 돌아오는 건 저런 식의 비난들. 최근에 한 달 전입니다. 제가 아이가 조금 더 크고 나면 대학에 편입하려고 틈틈이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전문대졸입니다. 근데 신우이한테 직접 말 안 했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시댁 갔을 때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결혼 안 했으면 대학지나 꿈도 못 꿨을 텐데 오빠 돈 빌려서 대학 준비도 하네. 이러니까 결혼이 특권이지. 새언니가 그러면 결혼 안 하고 온갖 불이익 받고 사는 여자들은 뭐가 돼요? 으유, 결혼 갑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지금 아가씨가 하는 건 신우이로서 갑질 아니에요?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역시 결혼한 여자들은 남자에 미쳐서 사리 분별을 못하고 이해력이 떨어지네. 애 낳으면 지능이 떨어진다는 신문기사도 있던데 상대를 말아야지. 이러는 찰나 남편이 저와 신우 있는데 근처로 나오니까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오빠 왔네? 하고 가버리더군요. 전 대체 신우이가 제게 왜 이러는지 제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명절도 다가오는데 이제 또 무슨 소리를 참아야 할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대놓고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것도 아니고 단둘이 있을 때만 저러면서 은근히 신경을 긁습니다. 앞에 말했듯이 녹음본이 있긴 하지만 영상은 아니라서 똑똑한 신우이가 또 자기 아니라고 할 것 같고 머리만 아픕니다. 가면 갈수록 신우이 때문에 시댁이 너무 싫어집니다. 근데 명절이나 대소사 때 가면 신우이는 없는 날이 없어서 안 보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우이는 대체 내게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 제가 바보 같아 보이겠지만 멍청하다고 왜 당하고만 사냐고 너무 욕하지는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녹음본 적어도 10개는 더 뜨시고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전부 틀어요. 울고불고 발광해도 플레이가 끝날 때까지 틀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신우랑 다시는 대면하지 마세요. 신우 온다면 시댁도 가지 마세요. 욕 보이지 말라면 할 말 없지. 욕먹을 짓만 하고 있구만. 녹음해놓은 거 따옴표까지 써가며 글 쓴 사람이 녹음본 터뜨릴 생각은 왜 안 해요? 아니 못하는 건가? 나 같으면 진작에 남편한테 다 들려주고 네 동생 처리하라 했음. 지들 남매끼리 치고받고 싸우건 말건 지네 집구석 같은 부모 밑에 같은 핏줄끼리 해결보게 하고 더 이상 나한테 개소리 씹으렸단 가만 안 둔다고 질러요. 그냥 아가씨 질투나요? 이래서 노처녀 앞에선 아무것도 안 해야 한다니까? 라고 말해줘요. 신우이 못생겼을걸? 후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잘 읽었습니다. 하도 신우에게 오랫동안 바보, 멍청이, 모자라다 소리만 지겹게 들어서 이제 그 소리만 들어도 노이로제 걸리는데 여러분들도 절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원래 여기 말투들이 다 그래서 그러려니 대범하게 넘기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맞아요. 저 신우에게 자격지심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전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가 상위권이었던 학생이었어요. 늘 상위권 반에서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시험날 컨디션 문제로 폭삭 망해서 원하던 대학은커녕 전문대를 갔죠. 제 친정 부모님은 아니 아빠는 재수하는 걸 극구 반대했고 엄마는 그걸 말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건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부모님께 원망이 크긴 합니다. 전문대 가서 반수 시도했는데 그마저도 적극적으로 막으셨거든요. 학비 대줄 수 있을 때 빨리 졸업하고 직장 구하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신우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사람이 아닌 학벌 때문에 자격지심이 큰 마음으로 봤나 봐요. 그래서 신우이가 뭔가 대단해 보였고 하는 말도 다 그럴싸하고 맞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신우이가 절 그렇게 보는데 한몫한 것 같네요. 반성합니다. 녹음을 한 것도 사실은 여기 글들 읽으면서 알게 되어 시도한 거였어요. 그 점은 여기 분들께 감사해요. 근데도 선뜻 녹음본을 풀지 못했던 건 신우이의 반응이 두렵기도 했고 신우이만 아니면 다 평화롭고 좋은데 제가 괜히 분란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 남편과 시부모님이 저를 신우이 모함하는 나쁜 사람으로 보면 어쩌지 싶고 정말 제가 잘못해서 신우이가 저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네요. 이것도 제 못난 마음이겠죠. 하여간 댓글들 보고 제 마음도 신우이로 인해 많이 병든 것 같기도 하고 더 참으면 내가 미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번 명절까지만 참고 후에 질러버리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친한 동네 친구가 있는데 제가 녹음본도 보내주고 하도 징징거리며 상담을 했어서 이해를 잘합니다. 그 친구는 현재 국내 명문대 졸업하고 박사과정에 들어가 있네요. 그 친구한테 영상 녹음기를 빌리고 뭐라도 신우이가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그럴싸하게 되받아쳐주고 싶기도 해서 몇 가지 코칭도 받아서 메모해두었어요. 설 연휴에 역시나 신우이가 또 그래서 녹음을 했는데 음질이 좋지는 않더군요. 저번에 말한 녹음본 3개도 음질이 좋은 거로 3개라는 거고 그전에도 여러 번 시도했는데 이런 식으로 음질 때문에 실패했었거든요. 근데 시아버님 생신이 연휴 뒤에 좀 지나서 있어서 선물 문제 구실로 신우이를 따로 불러냈어요. 평소에 시부모님 생신 선물이 자기가 선물한 것보다 가격이 더 나가거나 이러면 단둘이 있을 때 이게 결혼갑질이에요. 둘이 준비하는데 언니가 업혀가네. 참 박탈감이 들게 하네요. 라면서 온갖 비난을 했었거든요. 장소는 친구의 좋은 대로 테이블당 방이 분리되어 있는 카페로 했습니다. 친구 말로는 영상 녹음을 하려면 이런 장소가 좋다는군요. 일단 생신 선물 문제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20-30만원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아가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역시나 화를 내면서 말하네요. 그러면 혼자 준비하는 나는 뭐가 돼요? 아가씨는 얼마 생각하시는데요? 10에서 15만원 정도요. 둘이서 20-30만원 준비하는 거와 혼자 10에서 15만원 준비하는 건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버님께서도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금액이 다른데 그게 뭐가 같아요? 그럼 30만원으로 하고 셋이 드린 걸로 해요. 그럼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걸로 해요. 그래야 공평하네요. 이렇게 옥신각신 이야기가 오가다가 결국은 또 그놈의 결혼의 혜택이니 갑질이니가 또 나오더군요. 참지 않기로 결심한 뒤라서 그런지 정말 화가 자제가 안 되는 것 같고 머리 끝까지 치솟았지만 예전에 녹음 시작하기 전에 해줬던 친구의 조언이 생각났습니다. 녹음할 때 절대 언성 높이지 말고 화를 내지는 말라고 했거든요. 대신에 녹음하는 동안 화를 못 낼 거라면 뭐라도 받아쳐줘야 화를 참을 것 같아서 친구의 코칭 내용 메모한 걸 여러 번 외웠기 때문에 그걸 써먹었어요. 아가씨, 자꾸 저보고 혜택을 받는다느니 하는데 그럼 싱글맘은 과거에 결혼하면서 혜택 받았으니 미혼 여자들의 적인 거예요? 애들 안 받는 커피숍 같은 것도 미혼 여자들에겐 혜택이고 갑질이 되는 거예요? 기저귀 화장실, 임산부 좌석이 제대로 적용 안 되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고도 결혼한 여자들이 혜택 받는 여자들이에요? 한 수입으로 둘이 셋이 넷이 살거나 둘이 벌어서 사는 살림과 한 살림을 똑같이 취급해달라는 게 말이 돼요? 대충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이렇게 친구가 적어준 내용에 여기 댓글들 참고한 거랑 제가 조금 살붙여서 말하고 그래서 그런지 녹음한 거 돌려보니 대화할 때 제 말투가 너무 벌벌 떨리고 대답하는 거 한 박자 늦고 뭔가 신우이처럼 강해 보이질 않네요. 신우이는 역시 한마디도 지지 않더군요. 싱글맘은 결혼제도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이니 현재 혜택 못 받으니 약자가 맞지만 처음부터 미혼 여자가 더 약자죠.
싱글맘이 결혼했을 때, 아이를 낳을 때 혼수든 집이든 보탠 게 있고 육체적인 손실도 있는데 왜 미혼 여자가 더 약자예요? 그건 결혼제도에서 받는 혜택으로 쌤쌤되는 거고 그 혜택 받으려고 조공 바치는 거니 내 할 바 아닌데요? 그리고 카페 애들 안 받고 그런 건 남자들이 맘충이라고 욕한 거지 미혼 여자가 욕한 게 아니니 상관없어요. 아가씨가 맨날 저보고 남자에게 무임승차한다며요. 그럼 아가씨 대답은 애들 안 받는 카페 욕하는 남자들에게 무임승차해서 혜택 보는 건 당연하다고 말하는 거네요. 왜 얘기가 거기로 튀어요? 그리고 기저귀 화장실, 임산부 좌석은 그거 자체가 결혼한 여자들에 대한 혜택 맞고 그게 잘 안 지켜지고 말고는 별개인 거죠. 미혼 여자들에겐 그런 혜택조차 없어요. 그리고 혼자 살건 2명 3명이 같이 살건 대출 한도나 연말정산 같은 건 똑같아야지. 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그리고 언니가 예전에 저보고 싱글로 사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던 것도 정말 재수없었어요. 그 말하는 걸 봐도 결혼이 기득권이고 주류라고 생각하는 꼰대 정신에 차 있는 거죠. 저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정말 잘못한 것인가 하고 멈칫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친구에게 이 녹음본을 보여주니 웃으면서 그럽니다. 자기가 속한 집단의 손해가 더 크다를 무리하게 강조하려고 자기와 처지가 다른 사람들의 차별이 당연하다고 말하네. 논리가 베베 꼬였다. 뭐 어쩌겠어요. 도저히 말로는 신의를 이길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가씨, 왜 이렇게 결혼을 혐오하시는지, 유부녀들을 혐오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몰랐던 결혼의 장점들을 알려주시니 참 고맙네요. 아가씨는 계속 저 같은 사람들이 아가씨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말하는데 저는 결혼 전부터 제 능력으로 일자리를 얻었던 거지 아가씨나 결혼 안 한 여자들 걸 뺏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맞벌이 안 하는 여자들이라도 아가씨 말대로라면 여자가 직장 얻기 힘들어서 못 얻거나 잘린 건데 왜 남자를 도와주기나 한다고 혐오하세요? 계속 저 같은 사람들이 아가씨한테 결혼 안 했다고 비하하는 말하고 피해를 준다는데 아가씨 말대로라면 결혼한 여자들 중에서도 아이를 낳는 문제나 남편 밥 차려주는 문제, 육아 문제 같은 걸로 주변에서 간섭 많이 받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많고 그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 중에 아가씨 같은 미혼 여자들도 있어요. 아가씨처럼 공부 많이 한 내 친구에게 물어보니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절 가르치시고 싶어 하니 말하는데 공적인 기관에서 조사한 근거 같은 게 있으면 보내줘봐요. 그 친구가 감사히 배울 테니까. 그런 거 가져오지 못할 거라면 아가씨 혼자 머릿속으로 상상한 피해의식으로 알고 더 이상 대접해드리지 않을게요. 이러니까 저가 말하는 중간중간에도 계속 말 가로채고 끼어들어서 언니 정신 승리하시네? 팩트를 지적하는 게 왜 혐오해요? 언니는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는 거예요. 베베 꼬였네. 역시 남자 옆에 붙어있느라 머리가 이상해졌네. 등등 욕은 생략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마지막으로 한 영상 녹음의 요약입니다. 듣고 계신 분들께 죄송할 정도로 기네요. 하여간 다행스럽게도 이번 영상 녹음은 깔끔하게 잘 되어서 음성 녹음한 거랑 모아서 남편 먼저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보면서도 자기 동생이 정말 저러냐고 믿을 수 없어 하다가 잠시 바람 좀 쐬고 생각 좀 하겠다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사실 이게 두려워서 공개를 못한 거였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남편이 묻더군요. 제가 몇 번이나 저랬어? 상견례 때부터 계속 저랬어. 단둘이 있을 때만 저래서 몰랐을 수도 있지. 난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얼굴도 보기 싫어. 이번 설도 겨우겨우 참고 넘겼던 거야. 제가 당신뿐 아니라 나한테까지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줄은 몰랐네. 음성 녹음 3개 중에 남편 욕이 들어있는 게 2개였거든요. 영상 녹음에서는 그런 게 없었고요. 당신한테 미안해. 힘들면 이번 아버지 생신 때는 가지 않아도 돼. 나 때문에 참느라고 말 못한 거야. 당분간 육아는 내가 다 할 테니까 월차 내고 어디 여행이라도 가면서 쉬어. 비싼 데는 못 보내줘도 일주일 정도는 보내줄 수 있으니까 비용은 걱정 말고.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있자니 갑자기 울음이 터지더군요. 전 정신없이 울고 남편이 다독이고. 남편은 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생신 때 녹음들 다 보여드릴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아버지 생신 때 저는 가지 않고 남편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쯤에 신우이로부터 잠시 전화 좀 하자고 톡이 왔는데 대답하지 않고 여기 판에 글 쓴 거 링크만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온 뒤 하루쯤 지나서 시어머니께서 장문의 톡을 보내오셨네요. 방순이가 어렸을 때부터 영재 소리 듣고 자라서 내가 그에 맞는 교육시킨다고 기대치를 너무 높였다. 그래서 방순이한테 정신적으로 너무 압박을 주고 지나치게 과외에 어학연수에 공부만 시키려고 했어. 그래서인지 반에서 늘 따돌림당하고 그랬는데도 케어를 못 해줬다. 그게 미안해서 방순이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아예 해외로 유학 보내고 그랬는데 외국으로 나가서도 따돌림은 계속되는 것 같고 나아지지는 않았어. 결국 이런 결과가 될 줄은 몰랐다. 다 내 탓이니까 방순이 보기 싫으면 너 명절날 다른 데 가 있게 하거나 이제 독립할 때도 됐으니 아예 집에서 내보내마. 미안하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리고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그날 생신 축하 파티 거의 끝날 때쯤에 녹음된 것들을 다 보여드렸대요. 컴퓨터 있는 신우이 방에서 신우이도 다 있는 자리에서요. 아버님께서는 기가 막혀 하시며 할 말을 잃으셨고 어머님께서도 매우 화가 나서 신우이한테 뭐라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신우이가 남편 보고 소리 지르면서 저거 새언니가 녹음한 거야? 저거 나랑 비슷한 여자 들여다 놓고 언니가 쇼하는 거야. 저렇게 몰래 찍는 거 불법인 거 몰라? 이런 식으로 말했다네요. 남편이 그만하라고 여기 셋이 다 너인 거 알아보는데 끝까지 이럴 거냐니까 신우이가 우리나라 사람들 다 얼굴 비슷비슷하는 거 몰라? 왜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거야? 새언니가 쇼하는 거야. 이렇게 끝까지 우겼다면서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젓네요. 자기 동생이 이런 애인 줄 몰랐다면서. 저런 식으로 한바탕 난리가 나고 아버님께선 화가 나셔서 신우이 대학원 등록금 대주기로 한 거 취소하셨다고 하고 제게 면목 없으니 미안하다고 대신 전해달라고 하셨다네요. 끝으로 어차피 링크 신우에게 보냈으니까 이 글도 볼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아가씨, 세상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혼자만 세상에서 제일 크게 피해받고 사는 거 같죠? 저보고 좀 더 크게 보라면서 본인이 더 피해받는다고 가르치기 전에 아가씨야말로 먼저 크게 세상을 보시고 다른 사람들을 좀 수용하시면서 사세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결혼해서 그렇게 혜택받으며 산다는 거 잘 알려줘서 다시 한번 고맙네요. 그건 참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결혼 생활하며 힘든 부분도 있지만 아가씨만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힘내서 잘 살아갈게요. 근데요, 아가씨 말로는 제가 저를 남자에게 팔아서 결혼에 이득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럼 왜 아가씨는 아무것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제가 얻는다는 이득을 얻으려 해요? 이제 다신 아가씨를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아가씨가 더 이상 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시부모님께 이 글들 보여드리고 제 욕하고 싶으면 그것도 뜻대로 하세요. 욕먹어도 감수할게요. 이제 저는 아가씨만 안 본다면 괜찮으니까요. 덧붙여 조언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신우이가 따돌림 당했다는 이유를 알 것 같다. 학창시절에도 똑똑하다고 뻐기면서 자신만의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친구들 이겨먹으려고 했겠지. 지팔자 지가 꾼다고 지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네. 결혼이란 게 뭐? 남자에게 자신을 팔아? 싸구려 천박한 논리하고는 말이랑 행동이 모순이네. 그럼 신우이 짓은 왜 하냐? 남자한테 크게 대었거나 매력적으로 어필할 게 없어서 세연이한테 그러는 거지. 올케가 네 아랫사람이냐? 네 오빠랑 결혼했으면 네 윗사람이다. 그 똑똑한 머리로 그걸 몰라? 헛똑똑이네. 그 쓰니 글에는 쓰니가 신우한테 학벌 문제로 자격지심이 있었다고 썼지만 사실은 정반대인 듯한데 오히려 저 신우가 쓰니한테 엄청난 자격지심을 느끼면서 결혼 후 남편과 함께 행복해하는 쓰니 모습을 보며 혼자서 부들부들 브루스를 쳤나 본데 어쨌든 터트릴 거 다 터트렸으니 이제 신우 만나지 말고 맘 편히 사세요. 다행히 남편과 시부모는 정상인 사람이라 다행이에요. 근데 신우 저 정도면 진짜 병 아니에요? 대학원이 아니라 요양원을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진짜 저 정도면 병원에 가봐야 해요. 내 주변 사람이 저랬다면 당장 손 끌고 병원 갔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요. 결혼해서 혜택 받으라고 쳐내라.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봄식을 앞두고 있는 예신입니다. 결혼식에 어머니와 이혼한 새아버지를 초대하고 싶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저희 집이 어릴 때부터 조금 비정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외갓집이 지방에서 사업을 크게 하셔서 금전적 여유가 있는데 외할머니가 모든 주권을 흔드시고 모든 가족이 이에 맞추는 느낌이에요. 엄마는 애정결핍인지 할머니를 제외한 모든 가족에게 싸늘하고요. 좀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시는 것 같아요. 친아버지랑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혼하셨는데 그땐 친아빠 욕을 너무 많이 들어 그분 탓인 줄 알았지만 지금 생각하니 아니네요. 친아빠가 의사셨는데 본인 능력이 있으심에도 대릴 사위처럼 외갓댁에 살며 말도 안 되는 요구와 폭언 계속 들으시다가 결국 제 친권 양육권 모두 엄마한테 넘긴다는 조건으로 이혼하셨어요. 그 이후로 친아빠를 뵌 적이 없네요. 5학년 때 엄마가 새아빠랑 다시 결혼하셨어요. 외갓집 사업에 자문을 주시던 분이셨는데 할머니 마음에 드셨는지 경영을 맡기기로 하고 엄마랑 결혼시키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새아빠지만 한 번도 그렇게 느낀 적이 없어요. 새아버지가 한국계 미국인이라 대학생 친딸이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그 마음을 제게 쏟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새아버지 오시기 전에는 늘 손톱 물어뜯는 버릇에 머리카락도 계속 뽑아댔는데 아버지 오시고 다 괜찮아졌었어요. 상담 치료를 시작하게 하신 것도 새아버지시고 영어를 가르쳐 주신 것도 새아버지예요. 미국 유학도 보내주셨어요. 유학은 교육 때문이라고 하셨지만 추측하건대 제 정신적 문제들이 엄마 할머니 때문임을 알고 거리를 두게 하려 하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때쯤 엄마와 할머니로부터 독립하자는 문제로 많이 싸우셨어요. 새아버지는 본인 능력 있는 사람이니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입장이셨고 엄마는 그래도 부모인데 경제적인 이유 없어도 무조건 모셔야 한다는 입장이셨네요. 무튼 저는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넘어가 언니와 살았고 언니도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친동생처럼 대해줘서 애틋하게 잘 지냈어요. 동네 사람들은 다 친자매로 알 정도로요. 언니 도움으로 대학도 잘 갈 수 있었고요. 근데 제가 대학 합격한 해에 새아버지랑 엄마랑 이혼을 하셨습니다. 독립 문제도 그렇고 당시 외갓집 사업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세였는데 할머니가 그걸 새아버지께 다 덤탱이 씌우고 내쫓으셨다고 해요.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이게 이혼 이후의 전부임이 분명한 게 저희 엄마나 외할머니가 화가 나면 누구 앞이든 필터링을 안 거치고 막 말씀하세요. 아빠께 다른 문제가 있던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저는 원래 가기로 한 대학 대신에 언니랑 다른 주에 있는 다른 대학을 가게 됐고 당연히 엄마랑 외할머니는 절대 그 집안과 상종하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생활비도 확 줄었어요. 원래 할머니가 절 친아빠랑 닮고 엄마가 낳는데 고생했다고 좀 고깝게 보셔서 돈을 많이 안 주셨었는데 새아버지가 용돈이라며 생활비를 자비로 넉넉히 주셨었거든요. 그 돈도 못 받게 한다며 달마다 통장을 검사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생활비를 보내주셔서 계속 알바를 해서 살아남아야 했어요. 저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느낌이라 이러면 안 되지만 나쁜 생각도 하고 성적도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 같아요. 울며 불며 새아버지께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아빠랑 언니랑 놀라서 바로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오셨어요. 새아버지가 이제 본인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어렵겠지만 자신을 가장 좋은 친구, 멘토로 여겨달라며 도움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물론 외갓댁과 엄마에겐 비밀로요. 그렇게 몇 년을 제가 힘들 때마다 찾아와 맛있는 외식과 몰래 현금으로 용돈을 계속 주셨고 엄마나 자신한테 정서적 독립을 해서 진짜 어른이 되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커리어 멘토링도 해주셔서 저는 무사히 로스쿨을 졸업했고 같은 학교에서 남친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속상한 건 이런 역할을 해주신 아버지가 중요한 날 한 번도 참석을 못하신 거예요. 제 학부 졸업식이나
로스쿨 졸업식 등. 그래서 혼주 자리엔 못 앉으시더라도 꼭 제 결혼식엔 초대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이야기를 꺼내니 엄마가 길길이 날뛰십니다. 이 이야기 들으시면 할머니가 쓰러지신다며. 결혼식은 모두 저희 돈으로 하고 남친과 시댁 가족들은 제 가정사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이혼한 새아버지를 초대하는 게 큰 문제가 될까요? 이혼 후에는 피가 안 섞였으면 키워주신 아버지도 그냥 아저씨가 되는 건지, 엄마 말대로 정말 초대로 인해 우리 가정이 우습게 보이는지 제가 어려서 철이 없는 건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댓글입니다. 새아버지 초대는 둘째치고 저라면 엄마 외할머니랑 연 끊을 거예요. 지금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휘둘리잖아요. 로스쿨까지 나왔으니까 엄마나 외할머니 끊어내지도 못하고 본인 주장은 여전히 못하며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게 전 공부 잘하는 바보거나 거짓말 같아요. 나 같으면 할머니 엄마를 빼고 새아버지를 초대하겠다. 초대하셔도 되지만 과연 할머니가 식장에서 가만히 계실까요? 할머니 성격 보니 손녀 결혼식이고 뭐고 다 뒤집어 엎어버릴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사이를 못살게 굴고 입맛 따라 재혼시키고 또 이혼시키고, 그런 할머니가 정말 가만히 조용히 결혼식을 넘길지 의문입니다. 괜한 분란으로 시가 쪼개도 민폐 끼칠 수 있고 가정사정을 안다 해도 직접 눈으로 보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어머니랑 할머니가 식장에서 새아버지를 보고도 큰 소리 안 내고 무사히 식을 치를 수 있다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한쪽을 포기하세요. 할머니나 새아버지 둘 중 한 명만 초대하는 게 나을 겁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지금 시간에 댓글 달아주실 분이 있나 싶겠지만 한번 올려봅니다. 남편과 중학생 때부터 연애했고 결혼기간까지 합치면 17년 정도네요. 시어머니 직접 본 건 대학생 때부터였고 착하신 줄 알았는데 결혼 후부터 제 개인적으로는 무식하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를 너네 엄마 니네 장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서요. 남편의 겁나 먼 사촌 여동생까지 아가씨 시누이라고 말하라며. 그건 그렇다 치지만 왜 시어머니 본인은 저희 언니에게 사돈처녀라 안 하고 너네 언니라 하는 걸까요? 살짝 고구마일 수도 있겠지만 시부모 앞에서 남편에게 너네 엄마 너네 아빠 하진 않았어요.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었던 것뿐이었고요. 오늘따라 유난히 듣기 싫어서 최대한 예의 갖춰서 얘기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저만 시댁 식구들에게 호칭을 제대로 해야 하고 어머님은 왜 제 가족들에게 호칭을 제대로 불러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시동생을 먼 서방님이라 불러요. 제 남편이라도 되는 거예요? 먼 사촌까지 끌어들여서 호칭 따박따박 듣고 싶으셨으면 어른이 먼저 그런 모습 보여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껏 저희 엄마 저희 언니한테 무슨 호칭으로 부르셨는지 생각해보세요. 대충 이런 식으로 거의 싸우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난리 난 거예요. 남편 친누나는 좋은 말투로 그래도 예의는 지키고 얼른 사과하라고 먼저 카톡 왔길래 무시했어요. 예의 따지는 집안이 니네 거리나요? 남편은 이 상황 알고 미안하다 빌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너네 집 쫓아갈 거야. 가서 면전에 대고 똑같이 얘기해봐. 하시더니 안 오셨네요. 결국 오셔도 제가 할 말은 많았을 건데 이제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요. 존중은 받고 싶어 하시는데 되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며느리인 제가 뭘 배우겠나요? 그냥 이혼할 거 아니면 평생 똑같이 되갚아주고 살려고요. 참고로 남편은 건설업을 해서 출장이 잦고 연락도 잘 안 돼요. 이런 경우 없는 일들은 남편 없었을 때만 있었어요. 악지른 정도는 아니고 조근조근 열받은 티 내며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너무 속 시원하네요. 저만 그럴지 모르겠지만요. 댓글입니다. 역시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해요. 화병이 한국인에게만 있는 병이라잖아요. 참으면 병돼요. 님 하신 대로 악쓸 필요도 없어요. 조근조근 팩트 날리면 돼요. 내 엄마가 저랬으면 난 새언니 앞에서 얼굴도 못 들었을 건데 카톡질로 사과를 종용해요. 기가 막히는 집구석이네요. 그냥 시자들 다 차단해버리세요. 친정 찬스도 어디다 쓰게요.
친정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요. 어디서 못 배워먹었냐니 사돈집을 가네마네 하고 있나? 녹음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으니 대접만 받으려는 거겠죠. 어른이어도 잘못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지 마세요. 친정엄마가 듣고 우셨다고, 그런 대접 받으며 사냐고 속상해하셨다고 남편에게도 나중엔 시모에게도 말하세요. 너네 엄마라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 난 우리 시어머니 남편한테 말할 때 방구야, 장모한테 잘해. 할 때도 짜증나던데. 장모가 남편이랑 동급인가? 시어머니랑 동급이지. 안사돈한테 잘해라고 말해야지. 무식해 보여요. 그리고 요새 바뀌었다면서요. 도련님 아가씨가 아니고 누구누구 씨로 해도 된다고. 전에 판에서 봤는데 시어머니가 야야거리고 니네 엄마 어쩌고 했었는데 시댁 갔는데 저녁 먹으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시댁에서 신랑한테 야, 니네 엄마가 밥 먹으래. 라고 했대요.